안녕하세요 여러분, MICC의 미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공동대표를 모셨는데요. 정말 제가 이제까지 혼자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공동대표님과 얘기를 하게 되니까 너무 정말 신이 나요.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만나뵙게 된 마이 컬리지 컨설팅 공동대표 유미입니다. 제 소개는 이미 자막으로 나갈 거여서 길게 설명 안 드리겠고요. 미리 대표님과 함께 총 10년 넘게 컨설팅 경험으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좋은 정보들을 최대한 공유해서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인터뷰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early 시즌이 지났고 이제 인터뷰 시즌이 왔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하나하나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 인터뷰는 영향력이 얼마나 있나요? 학교마다 그 영향력이 다른가요?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유미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는 대부분 다른 요소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세이, 추천서 이런 다른 원서에 들어가는 부분이랑 같은 영향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서 중에 유일하게 일단 직접 학생을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적용되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학교마다 인터뷰의 비중이 다르고 또 그런 룰은 또 없어요. 그래서 모든 학교에 있어서 이제 인터뷰가 유일하게 학생 얼굴을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인터뷰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또한 지금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시대 때는 많이 테스트도 옵셔널로 되고 하기 때문에 인터뷰가 굉장히 또 비중이 커졌어요. 그래서 인터뷰의 비중은 모든 학교에 있어서 코로나 시대는 다 커졌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인터뷰어가 또 노트를 써서 내기 때문에 또 다른 추천서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어는 영향력이 다른 요소들과 비슷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인터뷰 요청은 누가 받나요? 라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많이들 여쭤보세요. 미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기에 있어서 이제 인터뷰 요청은 이제 학생들 측에서 어떤 학생들이 받냐 이런 게 질문이었는데, 이제 인터뷰 요청은 보통 학교에 따라서 인터뷰어 수에 따라서 이제 어떤 학생들이 받고 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받는지는 또 되게 달라요. 그리고 그게 또 랜덤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인터뷰어들이 학생 리스트를 보고 직접 고를 수도 있고 어떤 학교들은 선택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택권이 있는 인터뷰어는 자기 홈타운에 거주하는 학생을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주에 있는 학생들을 고를 수도 있죠. 자, 그럼 유미 대표님 혹시 인터뷰를 안 받는다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요청을 안 받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원자들이 100%다 인터뷰 요청을 받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인터뷰에 정말 자신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학교를 직접 가능하다면 연락을 해서 인터뷰 요청을 못 받았으니 나는 꼭 받고 싶다라고 한번 연락을 취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하지만 어떤 학교들은 웹사이트에 학생이 인터뷰 리퀘스트를 직접 할 수 없다고 나오니 이 점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주의하시고 연락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좀 이렇게 인터뷰를 디클라인을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에 관해서 더 얘기를 나눌 텐데, 일단 요청을 받는다고 해서 또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랜덤 프로세스고 또 만약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쫄딱 망했다 이러면 또 합격 가능성이 오히려 반대로 낮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디클라인이나 엑세트를 한다고 해서 합격률의 차이가 크게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방금 얘기한 자, 인터뷰를 디클라인을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미 대표님이 이제 불이익은 없어요. 확실히 그거는 없다고 하지만 내 원서에 대해서 더 어필할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터뷰에 강한 사람이다, 말을 잘한다 라고 하면 무조건 보세요. 하지만 내가 말을 잘 못한다, 정말 자신이 없다 하면 이제 옵셔널 팔러시를 이용해서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지만 내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기회를 날리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원서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에 자신이 없어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최대한 인터뷰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예를 들면 스탠퍼드 admission 웹사이트 읽어보시면 Declining an interview will not negatively impact your admission decision. You may decline for any reason.
이렇게 보시면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인터뷰 요청을 디클라인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고요. 하지만 모든 원서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에 자신 없어도 충분히 준비를 해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다음 질문. 인터뷰어가 학생에 대한 정보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죠, 유미 대표님? 네, 많이 봤죠. 이 과정은 학교마다 다 달라요. 어떤 학교들은 인터뷰어가 학생에 대한 정보를 미리 다 애플리케이션, 에세이 이런 걸 다 받을 때가 있고요. 어떤 학교들은 아예 학생에 대한 정보를 그냥 뭐 이름, 이메일 정도, 사는 거주지 이런 것만 알고 정보가 하나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다음 질문은 그러면 레주메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시는데 일단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메일로 먼저 보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대면인은 직접 프린트를 해가서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해요. 보내지 말라고 하지 않는 이상 레주메는 보내는 게 매너입니다. 맞아요. 이제 제가 또 MIT에서 인터뷰어로 한 3년 정도 이제 학생들을 많이 인터뷰를 해왔었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저희한테 레주메를 보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예스였어요. 가끔 가다, 간혹 가다 이제 어떤 인터뷰어들은 레주메를 보내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보내시면 되는 거고요. 먼저 물어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하지만 보내지 말라고 하지 않는 이상 보내는 게 매너입니다. 왜냐면 짧은 시간이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스타트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은 인터뷰어는 로컬인가요? 누가 하나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죠, 미리 대표님. 네, 인터뷰어는 보통 로컬이에요. 이제 보통 인터뷰어는 만약에 셀렉션이 없는 경우 그 학교, 어떠한 학교에 지정이 되어서 그 학교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로컬에 있는 학생일 수도 있고 거기에 많이 없으면 그 컨트리일 수도 있고 뭐 문화적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은 또 어드미션이 직접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학생이 조금 더 프레셔를 받지만 오히려 그 인터뷰를 잘하게 되면 조금 더 파워가 있는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대면이어서 이제 로컬이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버추얼로 많이 진행이 돼서 로컬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어가 로컬인지 아닌지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를 최대한 잘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뷰 로컬인지 아닌지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인터뷰를 얼마나 오래 하나요? 라는 질문도 또 있어요. 보통 인터뷰는 한 30분에서 1시간이 기본이에요. 하지만 인터뷰가 더 길어진다 하면은 플러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길면 대부분 좋은 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저희 학생 중 한 명이 3시간 동안 MIT 인터뷰를 하면서 뭐 관심 있는 분야들, Artificial Intelligence, Mechanical Engineering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거의 3시간 동안 잘 컨버세이션을 한 후 결국 합격을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일단 length도 되게 중요하지만 콘텐츠가 중요하니 시간보다는 무엇을 말하는지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이제 인터뷰 랭크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진행이 다르나요? 네, 그래서 최근에 Initial View라는 third party interview 플랫폼이 생겼어요. 일단 이 인터뷰 하는 회사를 통해서 대학교마다 하는 직접 인터뷰가 아닌 이 Initial View라는 회사를 통해 인터뷰를 하고 이 인터뷰 리코딩, 녹음된 버전이 지원하는 학교에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일, 콜롬비아, 다트머스 같은 이런 아이비리그들도 많이 사용하고 지금 탑 30에서 50 많은 대학교들이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이니셜 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스 앤 컨스가 있는데요. 좋은 점부터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거에 있어서 보통 인터뷰어 시간을 맞추기가 보통 케이스예요. 하지만 이니셜 뷰는 이제 학생들이 스케줄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 스케줄이 우선시가 되는 좋은 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좋은 점은 또 이렇다 보니 굉장히 보통 인터뷰보다는 짧게 진행이 돼요. 보통 인터뷰는 아까 저희가 말한 대로 한 30분에서 1시간? 그리고 만약에 대면이면 이동거리까지 좀 되는데 일단 비대면 이 이니셜 뷰랑 하는 거는 짧아요.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한 번을 찍으면 여러 가지 학교에 한 번에 보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른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운 인터뷰 따로, 또 유펜 인터뷰 따로, 예일 인터뷰 따로, MIT 따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의 경우에는 원샷 원킬이에요. 이제 한 번 하면 이제 슈슉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좋은 점은 각 학교 인터뷰어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relatively 조금 마음의 프레셔라 할까요? 그게 조금 낮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로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 단점이 또 있죠? 네, 단점이 당연히 있겠죠. 일단 첫 번째는 저렴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15분에서 20분가량의 인터뷰를 하는데 US 달러로 220불을 지불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터뷰어 분들이 그 지원하시는 학교의 얼럼나이가 아닐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면 이제 학교에 대한 질문이나 그 학교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점이 단점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니셜 뷰 회사에서 인터뷰 자체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는 오로지 인터뷰만 제공을 하고 이 리코딩을 학교에 넘기면서 그 학교 자체에서 평가를 하게 만든다는 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초이스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런 장점과 단점을 조금 고민을 해보고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초이스가 없다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미 대표님, 혹시 초이스가 있다면 이니셜 뷰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학교마다 하시겠어요? 일단 해외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인터뷰에 그닥 strength, 이제 인터뷰가 강점이 아닌 학생들에게는 이니셜 뷰가 조금 더 나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기회가 있는다면. 왜냐하면 인터뷰 자체가 15분, 20분가량으로 좀 짧다 하고 그리고 시차가 많이 있으면 이 인터뷰를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좀 스케줄에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편할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을 세이브할 수가 있잖아요. 몇 번을 이렇게 몇 시간가량 하는 인터뷰가 아닌 한 방에 그냥 끝내는 거니까 오히려 그 점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또 학교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다. 난 질문이 많다. 인터뷰와 나는 정말 커넥션을 잘 만들고 말도 잘할 수 있다. 이러면 학교마다 하는 인터뷰가 더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인터뷰에 조금 더 강하다, 나는 사람이랑 조금 커넥트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바로 들어가는 리포트인 학교마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도 이니셜 뷰가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끝나고 나서 땡큐 이메일, 감사하다고 이제 땡큐 이메일을 쓰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플러스 원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thank you letter는 학교 자체에서 인터뷰를 했으면 alumni 분이나 admission officer 분과 했으면 하시는 거고 initial view 이런 회사에서 다른 데서 하는 거는 안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정말 인터뷰에 관해서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총 집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공동대표님인 유미 대표님과 같이 얘기를 하게 되어서 정말 많은 질문들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전달을 하길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고요. 다른 질문들이 또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오늘도 저희는 당신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